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8회 정기총회에서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새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예장합동 정기총회에선 미래 자립교회 교역자를 위한 최저 생계비 문제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됩니다. 국내 자생교단이면서 장로교 2대 교단으로 성장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46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백석총회는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장종현 총회장을 대표 총회장으로 추대해 한국교회 연합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108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장소 선정 문제로 여전히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신학생, 교인 등 1,500여 명이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출산 돌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CBS가 2023 인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진단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8회 정기총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정기총회 첫날 108회기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을 구성했는데요. 단독 후보였던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고 경선이었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김종혁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제108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개회한 제108회 정기총회에는 전국 163개 노회에서 파송된 1,5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해 성총회를 염원했습니다. 첫날 개회와 함께 진행된 선거에서는 108회기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총대들의 박수 속에 추대됐습니다. 저희 인사권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마음에 합한 총회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총회가 건강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태선 목사와 김종혁 목사 두 후보가 출사표를 낸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투표 끝에 김종혁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예장 합동총회 제108회 정기총회에서는 노회와 각부위원회가 상정한 교단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안건들이 다수 논의됩니다. 예장 합동총회 헌법에 명기된 대회제의 시행을 놓고는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미 대회제 시행연구위원회는 시행을 전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어 위원회의 안이 받아들여지면 3년 뒤인 111회기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목회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회 개척의 기준 완화와 미래 자립교회 교역자를 위한 최저생계비 논의가 이번 총회에서 시작됩니다. 이 밖에 교회 예배와 설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챗GPT의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거나 높은 자살률과 급감한 출산율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등 사회적 분위기와 변화를 반영한 안건들도 논의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6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장종현 총회장을 대표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립 45년을 맞아 한국교회 2대 교단으로 성장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장종현 총회장을 대표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 박수로 장종현 총회장을 대표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대외적으로는 한국교회 총연합 등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활동에 나서며 내부적으로는 예장 백석총회 수건 사업인 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업무를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 총회장으로 추대된 장종현 총회장은 총회를 열심히 섬기겠다며
총대 여러분도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백석이라고 하는 이 흰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석 총회 때마다, 노예 때마다, 각 교회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할 겁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단 내부 업무를 주로 맡을 총회장에는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김진범 총회장은 총회장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백석총회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늘 섬기고 또 섬기고 배려하고 임원들과 같이 한 해기 동안 어떤 해보다도 섬김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우리 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1부총회장에는 목양교회 이규환 목사, 제2부총회장에는 광음교회 김동기 목사, 제3부총회장에는 양문교회 이승수 목사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금권 선거가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선거법도 개정했습니다. 증경총회장과 노회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임원 선거 당일 이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거 당일까지 후보를 알 수 없기에 사전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회무에 앞서 드린 개회배에서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들이 먼저 저와 같이 말씀에 전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의 세미한 음성을 접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돼요. 예장 백석총회 제46회 총회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연금제도 도입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8회 총회가 내일 명성교회에서 개회합니다. 그러나 총회 장소 선정 문제로 인한 갈등이 총회 개회 직전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8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제108회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회에는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를 반대한 7개 교회 목회자 가운데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가 참석했고 연동교회 김주용 목사는 사회자로 참석했습니다. 또 교인들과 장신대 학생 등 모두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기도회를 개최한 이유는 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을 지낸 박위근 목사는 설교에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며 총회가 정한 헌법과 규칙을 잘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물론 노회나 총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규칙에 따라서 운영돼야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총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정한 헌법과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박 목사는 또 어느 조직이든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이들은 여러 반대와 우려에도 명성총회를 강행한 임원회를 비판하며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총회 개회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장소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장소는 그동안 세습에 반대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고 세습에 찬성하며 지지한 분들의 잘못을 더욱 크게 할 곳입니다. 이들은 예장통합총회 개회 당일인 19일에 2차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회가 개회한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를 반대하는 총대들은 총회 불참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신대 학생들도 15일 예장통합총회 김보연 사무총장을 만나 명성교회에서의 총회 개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단 화합의 상징이 돼야 할 총회가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어 총회 임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위기를 넘어 국가 소멸의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출산 돌봄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CBS는 오늘 2023 인구 포럼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는데요. 이번 포럼에선 초저출산 시대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CBS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인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오늘날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없는 사회 구조 문제를 담아 인구와 기업, 그리고 성장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모두가 나서서 돌봐주는 이 캠페인, 그래서 사회 인식과 의식 전환도 너무 필요합니다. 기업이 앞장서시고 금융이 앞장서시기를 간곡히 간청을 드립니다. 기조 발제대로 나선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 인구는 시장을 형성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면서 기업들이 인구 대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며 단순히 혼인과 임신, 육아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학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가 5년 전이랑 오늘이랑 다를 겁니다. 바로 이 생애 주기, 이거를 조직이 얼마나 잘 고려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도의 유무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게 제도를 얼마나 잘 쓸 수 있게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지난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을 280조나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백화점식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부와 기업, 종교 등 모든 사회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가족 친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친화 일터 조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성원이 있어야 기업이 있고 구성원이 행복해야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정부는 여러분이 하는 가족 친화 경영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CBS는 이번 포럼에서 출산과 돌봄 지원, 자녀가정 혜택 강화, 사회적 기반 개선 방안 등이 담긴 12가지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CBS와 CTS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선 전국 교회 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종교 시설을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긴 입법 청원서도 국회에 전달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입법 서명 운동은 2달여 만에 2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의 주님 앞에 제일교회는 교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지역의 순교자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갈등의 순간이에요. 그때에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이번 성회엔 조치원 성결교회 최명덕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성품과 하나님의 시나리오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주님 앞에 제일교회가 창립 57주년을 기념해 주빌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57년이 지나서 금천구의 장자교회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 예배엔 테너 존노, 바리톤 박현수, 소프라노 김나래가 특별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장통합여수노회 역사통계위원회가 73주기 여수순천지역 순교자 합동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교자 기념 추모 예배를 통해서 선교에 들으시는 우리 지역의 이 산 믿음의 보배인 순교 정신과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노회가 기념하고 있는 순교자는 손양원 목사와 두 아들, 조상학 목사, 이기풍 목사, 윤형숙 전도사, 지한영 강도사 등 13명으로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신앙을 지킨 인물들입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페인인 블레싱 대한민국 워십 시리즈 시즌2의 두 번째 집회가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블레싱 대한민국의 모토입니다. 침체해 있는 교회에 다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블레싱 대한민국의 콘텐츠는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와 복음 명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며 목사와 연예인들의 말씀과 간증 등이 진행됩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원주지회가 주최하고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후원한 제35회 어린이 꽃잔치가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에어로켓 만들기와 팔찌 만들기,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들이 준비됐으며 참석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